멀티밀리어네어 앨런 머스크는 아주 바쁜 오후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 차를 세우고 단지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상치 못한 건 피곤에 지친 얼굴의 박하나였죠. 단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에서 배터리 기술로 주목받던 유능한 엔지니어였던 그녀가 어찌 된 일인지 패스트푸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결국 햄버거를 만들며 일하게 될 줄은. 앨런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남들이 놓치는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기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혁신이 가장 뜻밖의 장소와 인물에게서 비롯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그날 3번의 회의를 마치고 2번의 추가 회의까지 예정된 앨런 머스크는 교통체증 속에서 운전하며 배가 고픈 것을 느꼈어요. 그때 우연히 레스토랑의 황금 간판을 보고 잠깐 쉬어가기로 결정했죠. 평소에는 패스트푸드를 즐기지 않지만 그날은 단지 햄버거와 감자튀김만 먹고 싶었어요. 주문 화면에 도착했을 때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어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사과했어요. 앨런은 시계를 확인했고 30초 만에 화면이 다시 켜졌죠. 그 목소리는 여유 있게도 이상한 코드명으로 주문을 불렀는데 이는 보통 패스트푸드점에서 듣기 힘든 방식이었어요. 앨런은 주문을 하고 결제 창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다크서클이 보이는 직원은 마리나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그녀는 30살이 조금 넘은 듯 보였고 피곤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반짝이지 않았어요. 결제를 위해 단말기를 건네는 순간 앨런은 그녀의 주머니에서 기술, 도면이 잔뜩 그려진 작은 노트가 살짝 튀어나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마치 배터리 회로도처럼 복잡한 스케치들이었죠. 생각할 틈도 없이 단말기가 다시 삐 소리를 내며 꺼졌어요. 마리나는 불평하거나 매니저를 부르지 않고 능숙하게 기계를 열어 몇 가지 설정을 고치더니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마치 익숙한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에 앨런은 순식간에 무언가 깨달은 듯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기색을 보이다가 곧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돌렸죠. 다음 창구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마담 마리나 씨라고 부르자 앨런은 당신이 마리나 맞죠? 예전 테슬라에서 모델 S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라며 몇 달 전 보았던 보고서를 기억해내듯 물었습니다. 약간 어색해진 마리나는 별다른 말 없이 주문을 받으러 다음 창구로 가라고만 했어요. 앨런은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떻게 그토록 유능했던 배터리 엔지니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받고 나서도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휴대폰을 들어 테슬라에서 온 오래된 이메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마리나가 몇 달 전에 해고되었다는 통보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배터리 과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재였기에 앨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마리나 로페즈, 이제 그녀의 성은 로페즈 대신 김으로 바꿔서 부르자 해고 관련 세부 사항을 즉시 보내달라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라본 앨런은 마리나가 고객 응대는 물론 고장난 기계를 직접 수리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니저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약 40분 후 마리나는 모자를 벗고 레스토랑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지만 그 모습에는 분명한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앨런은 차에서 내려 마리나라고 부르자 그녀는 소리 듣고 멈칫하다가 얼굴을 돌리고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앨런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녀는 미안하다고 했고 지금 그 일을 잃으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앨런은 직설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한때 네가 테슬라 최고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잖아 라고 물었어요. 마리나는 시선을 바닥에 두며 해고 통보서에 모든 게 적혀 있다고 대답했어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기 싫다며 버스를 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딸 캐롤라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앨론은 캐롤라인이 7살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캐롤라인은 매일 오후 6시까지 이웃 집에서 돌봐준다고 했으니까요. 시계를 본 앨론은 벌써 시계가 5분 15분을 넘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며 노트에 적힌 내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마리나는 그 낙서들이 그저 지루해서 한때 그린 그냥 낙서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최대 20분 안에 집에 가야 해요. 캐롤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고 마리나는 패스트푸드점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피곤함과 동시에 프로의 자부심이 엿보였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앨론은 마리나의 얼굴에 지친 기색과 함께 여전히 반짝이는 결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때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마리나는 한숨을 내쉬며 이름표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더니 이야기가 길다고 말했어요. 앨론은 그녀가 모델 S의 과열 문제를 해결했던 뛰어난 능력을 기억해냈지만 왜 테스트 데이터 조작 의혹이 돌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찌푸리며 마리나는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딸 캐롤라인에게 백혈병 진단이 내려졌고 그때 테슬라에서 배터리 냉각 프로젝트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극심했다고 설명했어요. 상사인 제임스 워커는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강요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앨론은 워커를 떠올리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워커는 유능했지만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불안정한 면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마리나는 이어 주말 내내 진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 유망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일요일 밤에 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인사팀에서 호출되어 그녀의 보고서가 완전히 달라진 채 제시되었고 제임스는 그녀가 딸 때문에 절박해서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결국 그녀는 즉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앨론은 운전하면서 주먹을 꽉 쥐며 아무도 이메일이나 제임스의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마리나는 어깨를 으쓱이며 비록 매니저 직책을 맡고 있었어도 딸의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미 조용히 이야기했었다고 말했어요. 항의할 시간도 없이 그녀는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고 테슬라는 건강보험을 즉시 취소해버렸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결국 마리나는 캐롤라인을 혼자 돌봐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마리나는 그 패스트푸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아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앨론은 한숨을 깊게 쉬며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적한 건물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함께 2층으로 올라갔는데 회색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괜찮아요, 마리나? 조금 늦었네. 할머니가 말했어요. 마리나는 그분이 예전 동료였다고 설명하며 예전에도 차를 태워줬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마리나는 할머니께 감사의 표시로 작은 5,000원짜리 쪽지를 남겼는데 그 돈은 캐롤라인을 돌봐준 대가였어요. 할머니가 돈을 돌려주려 해도 마리나는 고집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앨론은 그 정직한 마음과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내부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탁자 위에 널려 있었고 주방 카운터 위엔 약통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쓴 작은 소녀가 나타나 엄마, 저녁 가져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마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 순간 처음으로 진심 어린 행복을 느꼈어요. 그녀는 앨론을 가솔린 없는 차를 만드는 앨론 씨라고 소개했고 캐롤라인의 눈은 자동차 이야기에 반짝였죠. 그 후 함께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 캐롤라인은 자신이 그린 그림의 색깔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캐롤라인은 최근의 화학요법으로 지쳐 소파에 기대어 잠들었고 마리나는 담요를 덮어주며 앨론과 함께 작은 거실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목소리로 마리나는 데이터 조작 혐의로 해고당했고 남편이 떠났으며 지금까지
패스트푸드 일을 유지한 이유는 집세와 딸 치료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앨런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아직도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나요? 그 노트 속 스케치들은 아직도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리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것들이 단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일 뿐이며 테슬라의 시뮬레이션 도구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취미처럼 그렸다고 대답했어요. 앨런은 그녀에게 그 아이디어들을 누군가에게 제시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마리나는 해고당한 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앨런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고마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직장을 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비와 각종 청구서, 중요한 일정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앨런은 네가 작성한 원래의 보고서가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어 라며 감탄했습니다. 마리나는 그 문서를 건네주었고 불안한 마음속에서도 앞으로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앨런은 즉시 비서에게 제임스 워커에 관한 상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저택으로 돌아온 앨런은 이렇게 뛰어난 엔지니어가 드라이브 스루에서 일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고 어린 캐롤라인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다음 날 앨런 머스크는 여러 약속을 취소하고 사건 조사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마리나와 제임스 관련 인사팀 보고서를 모두 요청하고 옛 이메일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분노가 커지자 제임스 워커가 보고서와 문서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앨런은 다시 한번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고 마리나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몇 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차를 본 마리나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나오더니 앨런이 돌아왔구나 라고 부르자 약간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좀 더 이야기하고 조용한 곳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시계를 확인한 마리나는 8시까지 시간이 있다고 답하자 좋아요, 가요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식당으로 갔고 마리나는 패스트푸드 유니폼을 입은 차에 약간 어색함을 느꼈지만 앨런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원래 보고서를 읽었어. 정말 훌륭하더군. 왜 아직도 배터리에 그렇게 열정적인 거지? 앨런이 물었어요. 마리나는 한숨을 내쉬며 더 나은 배터리가 더 효율적인 전기차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오염을 줄여 캐롤라인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앨런은 그녀의 진심을 느끼며 제임스가 네 해고를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리나는 눈을 감고 얼굴을 만지며 그 당시 자신이 너무나 취약해 싸울 힘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심한 앨런은 내가 테슬라로 다시 데려오길 원해 라고 선언했어요. 믿기 어려워. 웃음을 터뜨린 마리나는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 기록이 이미 조작되었다고들 하거든요. 누가 날 도와주겠어요? 라며 슬픔과 희망이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딸의 안전을 위해선 내 작은 월급과 보험이 전부예요. 보험 없이는 못 살아요. 앨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테슬라로 돌아오면 더 나은 월급과 훌륭한 건강보험이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돌아오겠어요? 마리나는 잠시 눈을 감고 테슬라에서 일할 때 느꼈던 성취감을 떠올리며 네, 다시는 모든 걸 잃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다면 돌아오겠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직접 보증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앨런이 마리나를 캐롤라인을 데리러 데려가는 길에 왜 이 모든 게 내게 그렇게 중요한지 말해줄래? 테슬라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데 라고 물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앨런은 난 내 같은 드문 재능이 낭비되는 걸 못 참겠어. 그리고 부당함을 견딜 수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마리나는 생각에 잠긴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앨런은 차를 출발시키며 잘 생각해봐 마리나. 너가 무너진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임스 워커와 화상회의를 통해 증거들을 제시하며 두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즉시 사임하거나 공개적으로 해고당하든지. 제임스는 내압에 굴복해 사임을 선택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마리나의 해고가 실수였으며 앨런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그녀를 복직시키길 원한다는 설명을 했어요. 건강보험도
캐롤라인 치료비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었죠. 법적 선례에 관한 이의도 있었지만 앨런은 단호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마리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테슬라에 와줄래? 내 복직과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나는 전화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하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다음날 오후 그녀는 다소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테슬라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했지만 보안 요원이 그녀를 내보낼까봐 두려워했으나 리셉셔니스트가 따뜻하게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마리나는 회의실로 안내받아 여러 이사가 모여있는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환영합니다. 이사들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마리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이는 단순히 예전 직위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더 높은 직책을 제안하는 것이었고 건강보험도 캐롤라인의 치료비를 포함해 전액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감동한 마리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라고 물었고 앨런은 이건 자선이 아니야. 마리나, 내 프로젝트는 굉장하고 다음 세대 배터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 난 내 같은 재능을 잃고 싶지 않아. 라고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을 느낀 마리나는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몰라 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멋진 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게 제게 필요한 전부예요. 라고 말하며 손이 떨리는 채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 순간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제는 캐롤라인을 품위 있게 돌볼 수 있고 세상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나는 캐롤라인에게 복직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민형을 꼭 아는 캐롤라인은 큰 호기심의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정말 마법 같은 차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응, 사랑아. 이제 더 좋은 직장이 생겼으니 우리 둘 다 훨씬 나아질 거야. 마리나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언젠가 진짜 그 차를 타보자고 약속했습니다. 테슬라로 복귀한 첫날, 마리나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줬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아직도 해고 소문을 기억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하지만 점차 그녀는 일에 집중하며 옛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메모를 정리하며 노트에 적힌 낙서를 실제 시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했지만 공식 기록은 그녀가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이었기에 모두가 바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옆으로 보는 시선과 비꼬는 말투가 있었지만 한 2명의 옛 동료가 그녀의 진실성과 능력을 다시 일깨워 주었어요. 며칠 후 마리나는 노트에 그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냉각 시스템의 인상적인 결과를 발표했고 팀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데이터가 너무나 확실해서 점차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캐롤라인의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마리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었고 그녀는 테슬라와 병원 그리고 집 사이를 오가며 힘든 일상을 이어갔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혁신이 하나씩 구현되고 테스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마리나의 복귀 소식은 팀과 경영진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른 부서의 동료들까지 그녀의 기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직장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라 동료들의 신뢰도 회복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사람이 노트북에 저장된 결과물을 보여주며 이 숫자들을 봐라고 말했어요. 앨런은 마리나가 대규모로 실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새 냉각 시스템이 배터리 효율을 거의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로 차량의 성능이 향상되고 배터리 수명이 연장되어 기존 모델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다고 했죠. 신난 앨런은 이걸 다음 주 이사회에 꼭 발표하자고 말했어요. 긴장한 마리나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제 노력의 결과입니다. 라고 답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사회 앞에서 발표할 때 마리나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몇몇 이사들이 예전에 부정행위를 떠올리며 찡그렸지만 그녀가 상세한 차트와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철저한 설명을 하자 의심은 곧 박수갈채로 바뀌었습니다. 한 명의 시니어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발표는 훌륭했습니다. 우리 새 모델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마리나는 믿기 어려운 기분에 들떴습니다. 곧이어 캐롤라인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워커는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원한을 품고 여러 테슬라 직원들에게 마리나가 여전히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통에는 조작된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첨부되어 그녀를 폄하하려 했습니다. 이 정보가 회사 내부에 퍼지자 일부 직원들은 다시 마리나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앨런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는 소문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측까지 퍼지면서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었어요. 어느 아침 신제품 시연 중 제임스가 갑자기 나타나 일정 충전 사이클 후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 경고 데이터를 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설정은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어요. 여러 엔지니어들이 함께 디자인을 검토한 끝에 마리나는 그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제임스는 기술 변수들을 일부러 왜곡한 것이 드러나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 모두는 마리나가 분명 사보타주의 희생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의혹도 사라지고 테슬라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여 더 큰 프로젝트를 이끌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효율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했고 동시에 캐롤라인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면서 그녀가 입었던 알록달록한 스카프는 이제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테슬라 복도에 전시되었어요. 마리나의 복귀와 제임스와의 내부 스캔들은 언론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유명 기자가 테슬라에서 해고당했던 한 전 엔지니어가 돌아와 배터리 분야를 혁신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두 번째 기회와 과소평가된 인재라는 주제가 많은 기업의 관심을 끌었고 심지어 CNN도 마리나와 앨런의 인터뷰를 요청할 정도였어요. 앨런이 마리나를 의도적으로 찾아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중은 그가 부당하게 대우받은 전문가를 구해준 데 대해 더욱 감탄했습니다. 얼마 후 테슬라는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해고되거나 경력을 포기한 인재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종종 한 번에 실수나 한 가지 상황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로 인해 빛나는 인재를 놓치곤 합니다. 마리나의 사례는 세심하게 바라볼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많은 주목을 받으며 약간 당황했지만 그녀는 다음 혁신의 기회를 위해 집중했습니다. 병원에서 캐롤라인이 장난감 블록을 색다르게 쌓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단순한 놀이가 배터리 부품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거든요. 초기 연구 결과는 그 아이디어가 내구성을 높이고 제조 비용을 줄이는데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나의 팀은 하나로 뭉쳤고 처음에는 의심했던 한 엔지니어도 이제는 중요한 동료가 되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함께하고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며 때로는 캐롤라인을 돌보러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곧 다른 엔지니어들도 마리나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방식은 정규 회의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들을 위한 네트워킹,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어린아이들도 회사 내 통제된 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죠. 이런 새로운 방식은 앨런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이걸 확장해야 해. 네가 캐롤라인을 돌보면서 일한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유연한 혁신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앨런이 진심으로 말하는 건지 확신은 없었지만 마리나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연한 근무 조건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은 특별 시리즈 테슬라 차량에 적용되었고 주행거리가 늘어나며 비용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테슬라의 주가는 쑥쑥 올랐고 언론은 마리나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마리나는 매일 캐롤라인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았고
결국 캐롤라인은 건강이 회복되어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두 사람은 새로 나온 테슬라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본 캐롤라인은 엄마, 이 차는 휘발유를 쓰지 않는 차 맞죠? 라고 물었고 마리나는 응, 그리고 배터리에는 내 블록놀이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가 들어있어 라고 답하며 캐롤라인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후 앨런은 테슬라의 유연혁신센터를 공식 개관했습니다. 마리나는 그의 곁에서 함께했고 캐롤라인도 작은 실험실 가운에 로켓 스티커를 붙여서 행사에 참여했어요. 앨런은 연설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연히 마리나를 드라이브 스루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제임스의 조작 이메일을 발견하자마자 그녀를 찾았어. 나도 정치적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배제당한 적이 있었기에 위대한 인재는 아무리 밀려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라고 밝히자 마리나는 그 말에 크게 놀랐습니다. 앨런은 작은 잘못 하나를 바로잡는 행동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직원들과 캐롤라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혁신은 어디서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사 말미에 앨런은 캐롤라인에게 다가가 네가 엄마에게 창의력을 빌려줘서 고마워. 우리에게 상상력이 정말 필요해 라고 말하자 캐롤라인은 수줍게 저는 그냥 블록놀이를 했어요. 가끔은 최고의 아이디어도 게임처럼 시작되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마리나는 기쁜 눈물 한 방울을 닦으며 이번 여정이 자신에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고급 실험실뿐만 아니라 세상이 등을 돌릴 때에도 계속 전진할 용기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음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마리나는 테슬라에서 첨단 배터리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은 업계 전반에 퍼져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캐롤라인은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고 혁신 센터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은 한 드라이브 스루에서 햄버거 한 개와 재능을 놓치지 않으려는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단순한 식사가 인생을 바꾸고 기업 정책의 조용한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를 주에 깊게 바라본다면 과소평가된 인재가 수천, 아니 수백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혁신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전기차나 로켓, 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마리나의 이야기는 드라이브 스루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나 관료제에 묻혀있는 한 뛰어난 두뇌 뒤에 인류의 다음 큰 돌파구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 기회와 숨은 재능의 가치를 느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희망을 전파해 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다른 콘텐츠도 자유롭게 둘러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